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월요일의 전문가는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텐데요.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이 12월 28일 이제 30일 날 폐장하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라든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배당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배당금을 탄 것을 또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의 개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특히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좋은 성장하는 산업 중에 성장하는 기업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계속 누적돼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거래는 매매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법 하에서 매매를 하고 심리 컨트롤을 한다면 뛰어난 거래자, 성공한 거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꼭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바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공부 잘한다고 다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를 해도 되고 주식을 잘하면 주식 거래를 잘하면 거래해서 나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투자를 잘하시면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나는 매일 거래를 잘한다든지 뭐 며칠 동안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한 달에 5% 10%는 반드시 낸다든지 거래해서 그렇다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죠. 바로 그 분야를 개발해서 자기가 잘하는 게 집중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월요일 날 레전드에 듣는다는 바로 알렉산더 엘더 거래자, 기법자를 위해서 이제 있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였던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리 투자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모든 거래는 심리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투자의 거장이라 그러죠.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심리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엘더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M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M 바로 정신, 기법, 돈인데요. 이 정신은 마인드죠. 그다음 기법은 메서드, 돈은 머니죠. 이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는 거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첫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거래 심리 컨트롤인데 거래 심리는 그들 자신, 투자자 자신의 감정과 시장의 어떤 대중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법, 이것은 바로 특정한 주식이나 난 주식을 매매할지, 선물 옵션 할지, 아니면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죠.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내가 선물 옵션을 잘 모르는데 선물 옵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현물을 잘하면 현물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식 선물 중에 뭐 매도를 주로 잘해서 돈을 번다고 매도 위주로 주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수 선물을 잘한다. 지수 선물을 잘하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난 옵션, 하루의 변동폭이 최소한 몇 틱을 먹을 수 있으면 옵션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매수 매도 어떤 시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을 만들면 그것을 꾸준히 고수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적든 크든 돈은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어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복리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투자의 대가인 이제 한 번 사면 잘 안 파는 워런 버핏 같으면 50대에서 전체 현재 자산의 전체의 90%를 50대 이후에 벌었다 그러죠. 바로 이렇게 복리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고, 우린 거래를 한다면 계속 조금씩 거래해서 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자본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수익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워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성공적인 거래자는, 자, 건강한 거래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거래라는 건 뭐죠? 나쁜 거래는 돈을 잃는 거래고요. 건강한 거래는 돈을 거래해서 계속 좀이라도 계속 버는 거죠. 바로 건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자, 수익 목표점은 어딘가. 매수했을 때 목표 수익률 얼마로 수익을 내겠다. 대다수 목표 수익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한 5% 먹고 나오겠다. 그럼 어떤 목표 수익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떻게 자본을 보호해야 되는가. 자,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 자금 관리죠. 결국은 돈을 관리하는 건데요. 만약에 삼성전자 5% 수익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1억치를 샀는데 거꾸로 내 시장과 다르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과연 난 5%만 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본전에 팔아야 될지, 바로 사고 오늘 샀다 오늘 팔다 내일 팔아야 될지, 그 결정을 미리 해놓으라는 거죠. 이 질문을 미리 들어가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벌써 수익 목표점, 어떤 자본의 어떻게 내 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리스크 관리를 할지, 그에 대한 미리 질문을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고 매매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그리고 대다수 이제 성공한 거래자는 거래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자본 축적을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는 그러지 않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데요. 실전에서 실제로 현실은 그러지 않는 투자자들 많죠. 왜냐하면 매매 재미, 한순간 짜릿함을 위해서 매매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소일거리로 매매하신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대다수 아니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해, 무슨 얘기 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계좌가 조금씩 내려가고 1년 전에도 돈을 깨먹었어요. 올해도 돈을 깨먹어요. 그럼 내년에 벌 거라 생각하죠. 종목 잘 찾아서. 아니죠. 내년 또 깨져요. 그죠? 그런 것은 정말 그건 재미를 위해서 주식하는 거죠. 하나의 그게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는 것은 자본 축적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거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심리적인 약점, 예를 들어서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분노, 뭐 난 게을러서 안 되겠다, 분석하기는 게으르고 힘드니까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해서 주식을 주로 깨먹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수익이 나다가 한 방에 한 방 먹으려고 한 방에 질렀는데 손실이 나가지고 탐욕, 그래서 깨먹었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매를 자주 해서 나는 수수료만 나가고 조금씩 손절하니까 돈이 안 되는데 나는 절대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본인한테 하고 장이 딱 열리면 또다시 매매를 합니다. 오늘 저녁 되면 또 매매로 손실 봤으니까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습관이 그래 돼 있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거래자가 되는 과정은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발견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하는 건 여행인데 자기 단점 다 알 수 있는 거죠. 거래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발견하는 부산물입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부산물이지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의 목적은 당연히 자본 축적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해서 계속 1년을 거래했는데 돈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성공적인 거래자는 규율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필요 조건이다. 자, 시장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규율을 정하죠. 그리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면 사회에 속하면 항상 어떤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대로 기준대로 원칙대로 움직이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집단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대다수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죠? 규율이 있습니다. 그 원칙, 기준, 전문적 집단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시장은 우리 시장은 그러지 않죠. 내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구나 나한테 거래자한테 어떤 규율이라든지 원칙 이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무한정 돈이 있을 때는 항상 그냥 하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결국 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 돈이 없어질 때까지 매매를 못할 때 가는 거죠. 물론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레버리지의 어떤 담보비 부족하다면 이제 증권사에 전화 오겠죠. 그런 어떤 규율은 있겠지만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다른 시장 참여자, 내가 거래를 하고 있으면 다른 투자자들은 내가 강박적인 어떤 간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심리적 압박을 당해서 매매를 어떤 원칙 하에 하지 않고 그 시장에 심리적으로 매매를 할 때 그때를 노리고 나의 돈을 뺏어가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규율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필요 조건이고 시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런 이제 손실이 계속 거래하면서 나면서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어떤 심리가 우리 내면에 있다 그랬죠. 그 심리 내면에 있는데 그 자기 파괴적인 심리 안에 또 있는 게 바로 근본이 바로 공격성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그 공격성인데 이 공격성을 스스로한테 손실 나면서 계좌 손실을 계속 나게 만들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파괴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려면 어떤 원칙, 규율을 만들어라 이 얘기고요. 자,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규율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거래 시스템. 이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래 시스템 만들어서 수익이 잘 나요. 괜찮아요.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렉산더 엘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또다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율이라든지 어떤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이나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 하기 전에 단계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뛰어난 거래자는 기록을 잘 관리한다. 기록을 잘하는 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공적인 어떤 위대한 사람은 기록을 잘 관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거래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거래자는 기록을 잘 관리한다. 자, 제대로 된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실적을 평가하고 또한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를 어떻게 배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록을 관리하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한 스프레드시트는 소이익, 수익과 손실, 거래 비용, 그 다음에 각종 체결 오차 이런 걸 다 기록을 일일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월말의 계좌 잔액이다. 자본 곡선을 그려봐야 한다는 것은 매달이나 매년이라든지 내 계좌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늘은 것 차트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내가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우하향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주식을 따로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거래 일지죠. 이것은 필수적인 기록인데요. 거래 일지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거래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매수하기 전에,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왼쪽에다가 차트를 인쇄를 해놓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매수한 이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손절 다 적어놓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익 목표점이 어디이고 손실 제한점은 어디서 살 건지 손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마쳤을 때 그냥 끝나는 거죠. 기록은 거래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예상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거래가 마쳤다면 그 다음에 또한 차트를 출력해가지고 어디에서 오른쪽에 붙여놓고 거래한 결과를 복귀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귀해서 정말 잘했는지 여기서 실수를 뭘 했는지 그리고 거래해서 여기서 배운 게 뭔지 반드시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한번 보면 과거의 어떤 실전 사례인데요. 자 네오건설입니다. 처음에 사기 전 2월 초에 1월 말에 6,700원 정도 내외에서 계속 샀습니다. 샀는 이유가 바로 뭐죠? 유로존의 양적 완화.
시행됐고요. 1월 주택 거래량이 2006년이 최대 거래고요. 기술적 분석상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있고요. 실적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801차, 최종 목표 8,700, 9,300원, 손실 제한 중 5,800원, 손절가죠.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결과를 딱 나왔습니다. 실제 실전 거래죠. 바로 9,000원 이상의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자, 매도를 했으니까 차트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기록하는 거죠. 매도 9,000원 이상 했으니까 고점 매도 완료. 고점 매도 완료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매도 후에 2주 차이는 급나겠습니다. 매도 안 했으면 지금까지 5,000원에 왔어요. 9,000까지. 반드시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점 바로 경기 민감주죠. 건설주는. 경기 민감주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매매 기법에 의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는 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기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식을 해야만 결국은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거래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였습니다. 성공적인 거래 기술을 살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 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정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